올해 핫한 게임 체인저로 얘기하는 게 46 시리즈, 원통형 46 시리즈인데 제일 빠른 게 엔솔입니다. 올해 하반기 8월 정도에 오창 공장에서 이제 시생산이 되면서 또 내년 말에 리지오널 공장에서 양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빨라요. 국내 배터리 업체, 특히 SK온과 또 이제 엔솔에 이렇게 연결되는 밸류체인 업체들은 같이 잘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 배터리 3사 상황은 어떤가요? 배터리 기업들, 특히 셀 기업들의 핵심은 결국에는 북미 시장이고요. 북미 시장에서의 우리가 점유율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 것인지, 그 IRA법이라든가 그 FEC 규정에 의해서 중국 업체들 진입하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는 게 핵심이고, 그런 내용을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지금 어제 이제 선생 TV에서 요 말씀을 그 내용을 보니까 PNT IR 한 걸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 내용에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 시도는 어려울 것, 그리고 북미 시장은 한국 배터리 3사가 장할 것,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저도 이건 뭐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은 업계 관계자, 업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걸 봤을 때는 좀 더 이제 신빙성이 있지 않나. 왜냐면은 PNT는 국내 셀 업체들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 중국 기업도 상당히 납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업계 상황을 좀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완성차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정보 좀 빠른 게 이제 PNT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그래서 요게 지금 제가 잘 설명드리지는 않겠는데, 지금 그 우리나라 그 북미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건설되는 그 전기차 캐파가 우리나라가 640기가와트씩, 일본이 69, 그리고 미국이 테슬라 자체 물량인데 47기가와트씩, 그리고 중국이 있는데, 중국은 요거 그 포드랑 CATL 간의 합작은 해서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슬라와도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그 기술 협력 이건 결정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여기 그 A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일본 기업에다가 중국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제 이미 공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뭐 6기가 더 지는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일정대로 될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포함하게 되면은 대략 이제 전체 캐파를 또 대비해서 또 우리가 대략 이거 한 70에서 80% 정도는 점유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파나소닉이 점유율이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5월달 그 그 배터리 점유율을 보니까 이번에 파나소닉이 SK온보다도 떨어졌어요. 보면은 그 1등이 뭐 CATL, 2등이 BYD, 엔솔, 삼성, 아까 SDI, SK온 순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파나소닉 점유율은 지금 점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고요. 이 표로 보면 업체별 점유율이 어쨌든 요 기준으로 보면은 마지막 27년까지니까 27년까지 기준으로 해서 한 78% 정도 되고 거의 8% 6%를 한 것이고, 중국이란 거는 이미 그전에 일본 업체였다가 중국 넘어가는 그 정도의 캐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배터리 셀 기준으로는 북미 시장에서는 거의 우리나라 업체가 이제 파나소닉이라든가 뭐 테슬라 자체 물량을 빼게 되면은 뭐 사실상 거의 다 독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배터리 3사 간의 이제 배터리 양산 계획인데, 요즘 많이 가장 올해 그러니까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 게임 체인저로 얘기하는 게 46 시리즈, 원통형 46 시리즈인데 제일 빠른 게 엔솔입니다. 올해 하반기 8월 정도에 오창 공장에서 이제 시생산이 되면서 또 내년 말에 리지오널 공장에서 양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빨라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 니켈 도금 강판이라든가 아니면은 알루미늄 캔이라든가 이런 만드는 기업들은 빠르게 수혜가 되겠죠. 그런 기업들은 지금부터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전한 미드니켈은 지금 배터리 사서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LFP라든가, 그리고 여기 망간 리치라도 하고 OLO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망간 리치, 하이 망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망간 함유 높인 것들, 그런 배터리 양산 일정도 쭉 있어서, 그래서 지금 배터리 3사가 단순하게 그전에 이제 그 NCM 배터리만 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중국 중저가 모델부터 해서 저가형 모델부터 해가지고 지금 또 전고체 차세대 배터리까지 다 준비를 두루두루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현황을 나타낸 거라서 지금 그 단순하게 이제 캐파 점유율을 넘어가서 기술력에서도 지금 배터리 3사가 더 앞서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일정을 잘 보시면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가장 좀 빠른 게, 특히 이제 46 시리즈 빠른 것 쪽은 엔솔 쪽이기 때문에 엔솔에 들어가는 46 시리즈에 들어가는 그 밸류체인 기업들을 유심히 잘 투자하시는 게 좀 지금 타이밍에서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요거 좀 제가 중요하게 보는 기사 중에 하나인데, 그 SK온이 업계 최초로 그 대형 전기 SUV 배터리 공급사 선정이 됐고요. 지금 그 엔솔이 지금 현대기아차 중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게 현대 아이오닉 6랑 코나 기아 니로 EV랑 EV3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번에 제네시스 GV80에 들어가는데, 또 SK온이 GV90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배터리 3사 중에서 아직까지 대형 전기 SUV에 배터리를 공급한 적이 없거든요. 그게 기아 EV9도 준대형이에요. 근데 완전 대형에 들어간 건 지금 처음이라 SK온 EV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EV9에 8kWh가 들어가는데 더 클 것 같아요, 배터리가 더. 그렇게 되면은 연간 2만 대 정도 생산할 것으로 전망이 고려되면은 SK온의 연간 배터리 공급량이 2GWh 이상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투자 전환을 노력하고 있는 SK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여기 생산되는 그 배터리 캐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현대차 그룹이 SK 오른쪽에 2조를 좀 대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데는 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아까 그 GV80 쪽에서는 엔솔이 지금 공급한다고 했는데, 요것도 연 생산량이 6만 대 이상이기 때문에 제네시스 라인 중에서 GV80을 제일 많이 입고 팔려고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여기 그 엔솔도 당연히 그만큼 수혜가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전기 시장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두가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도 보이고 있고 높아서, 그런 특히 국내 배터리 업체, 특히 SK온과 또 이제 엔솔에 이렇게 연결되는 밸류체인 업체들은 같이 잘 찾아서 보시면 좋을 거고, 특히 폰 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포드를 대체할 만한 고객사가 현대기아차가 앞으로 아니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전기차 쪽에서 이제 배터리 3사 얘기는 여기고, 추가적으로 지금 그 증권사에서 실적 추정할 때 거의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이제 ESS 쪽이거든요. 그 이유가 대부분 지금 중국 업체들을 장악을 북미 시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2025년까지는 아주 큰 실적은 나오지는 않을 건데,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그 5월 14일에 그 대중국 관세 인상안에 보면 이 전기차 외에 어떤 EV 쪽에서의 그 관세가 25% 관세가 부과가 되고요. 이게 저기 시점이 2026년까지인데, 2026년도로 미루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ESS 쪽의 배터리 양산의 시점이 26년이기 때문에 2년 정도 시간을 준 거예요. 국내 업체들한테 그만큼 생산을 하라고 시간을 준 것이고, 그 ESS 시장이 성장을 하더라도 북미 시장,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 거의 70% 이상을 지금 점유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ESS 시장이 크게 성장해도 큰 혜택이 없을 거다라는 게 일부 이제 그 비관론자의 주장이었는데, 그게 또 일리는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이번에 관세 부과를 통해서 어쨌든 배터리 3사한테는 전기차와 더불어서 2026년부터 이제 새로운 성장의 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고요. 중국산 비정기용 리튬이온 배터리에다가 관세를 지금 3배 정도 인상을 시켰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중국산 배터리셀 가격이 미국에서 직접 제조하는 것보다도 비쌀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그런 좀 분석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관세율의 인상에 따라서 지금 이 배터리 업계가 판도에 대해서 변화가 생길 거다. 앞으로는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또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다가 이제 현지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엔솔이 가장 먼저 짓는데, 이게 이제 2026년부터고, 라든가 SK온도 지금 실질적으로 2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제 2026년도에 그 중국산 업체들의 관세가 오르는 시기와 우리 양산 시기가 맞물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좀 더 고객사 확보에 용이하다는 것이고요. 그 ESS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그 전망치고요. 이런 식으로 ESS 시장이 성장이, 글로벌 ESS 시장의 성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작년에 중국과 미국이 급성장을 이렇게 했어요. 그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도 거의 10배 이상 지금 이렇게 증가를 지난해 지금 한 상황이고, 요게 이제 이것도 보면 국가별로 다 모아놨으니까 어떻게 상승이 이렇게 가파르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글로벌 ESS 시장이 그 2022년도에 152억 달러에서 저기는 그 내년 24년 기준으로 266억 달러 정도, 또 2030년 가면은 395억 달러 정도 이렇게 급성장을 한다는 건데, 그래서 ESS 시장이 지금은 아직은 전기차 비해서 압도적으로 작지만은 이 성장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좀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ESS 시장이 왜 급성장을 하는지, 올해 지난해 이렇게 많이 설치된 일을 보면은 일단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2022년도에 이례적으로 이렇게 올랐고요. 살짝 올랐었어요. 2022년도에. 이쯤 오르죠. 이때도 살짝 올랐잖아요. 2022년도 때 살짝 오르고 나서 그냥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ESS 시장에서는 털실행 당연히 느는 것이고 또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요. 배터리 수명이. 그리고 또 냉각 기술도 많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시장에서는 제가 좀 뒤로 다시 넘기면은 앞으로 이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에서는 대부분 배터리 3사가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그 국내 시장에서도 2026년부터는 이제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가 이제 점유율 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수정을 할 때는 전기차 시장 2025년까지는 그 2026년도, 25년도까지는 대체로 그 전기차 위주로 실적 수정을 하겠지만은 26년부터는 어쨌든 ESS 쪽에 대한 실적 수정을 같이 넣어서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실적 수정과 멀티플을 다시 부여를 해야 되는데 대체로 실적 수정한 내용들이 ESS 시장에 대한 반영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전기 선박부터 해서 뭐 UAM, 로봇, 다양한 분야에서도 IT도 그렇고 분야에서의 그 배터리가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현재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실적 수준치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돼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ESS 쪽에서는 가장 혜택 강도 큰 거는 아마 전액 기업이 될 거예요. 주로 LFP 배터리가 ESS 시장에서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삼원계 대비해서는 2배 정도 더 전액에서 많이 들어간다 하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